다음 날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때마침 대문 밑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선미가 아주 큰 캐리어를 옆에 둔 채 서 있었다. 너 왜 맨날 핸드폰 꺼져 있어? 대문을 열어주자 선미는 캐리어를 힘들게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그냥 별로 켜고 싶지가 않아서. 왜 무슨 일 있어? 이 가방은 또 뭐야? 얼른 계단으로 내려가. 캐리어를 같이 들어주었다. 꽤 무거운 캐리어였다. 선미는 마루에 앉아 친구들 소식부터 전해주었다. 민정이는 얼마 전에 자퇴를 했고 지방 어디 다방으로 갔다고 했다. 제이는 민정이가 없어서 자퇴를 고민한다고도 했다. 선미는 방학 동안 일을 하러 가게 됐고 가기 전에 내 얼굴을 보러 왔다고 했다. 어디로 일하러 가는데? 중학교 친구가 소개한 곳인데 방학 동안만 일해도 되는 곳이야. 선미에게는 어제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한 호프집에서 월급을 포기한 채 그만두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선미였기에 어설픈 충고를 할 것이 뻔했다. 일은 왜 하려고? 아빠가 생활비를 안 보내줘서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갔어. 어휴, 돈은 보내줘야 할 거 아냐.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더니 오늘 겨우 보내줘서 언니한테 차비 받고 나온 거야. 내가 벌고 말지. 선미가 어렸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엄마가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아빠 손에서 자랐고 이제 재혼을 한 아빠는 선미와 선미 언니를 예전처럼 챙기지 않았다. 방학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된 선미가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미를 혼자 보내기가 싫었다. 혼자 큰 짐꾸러미 들고 어디론가 간다는 게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안 돼 보이던지 호프집을 그만두고 딱히 할 게 없었기에 한 달 정도는 선미를 따라서 일하고 와도 되겠다 생각했다. 나도 가도 돼? 뭐? 진짜? 갈 수 있어? 선미는 너무 신나했다.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게 이제야 진짜 선미 같았다. 그렇게 밝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딱히 우울해할 때도 없었다. 돈만 아니면 선미는 늘 말투며 행동이며 한결같이 안정된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선미는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한 사람 더 가도 되냐고 물었고 그쪽에서는 반기는 듯 했다. 전화를 끊더니 선미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하고 말했다. 근데 여기 술집이야. 술집? 호프집 같은 거? 너무 천진난만하게 묻는 나에게 선미는 더욱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술집 아가씨들이 가는 곳. 뭐? 진짜 술집?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룸에 들어가서 술만 따르면 돼. 술만? 2차 같은 거 없는 곳이야. 사장이 우리 미성년자인 거 알고 부르는 거라서. 2차는 없어. 단속 뜨기 전에 미리 알려주거든. 그때 잠깐 PC방 가 있으면 돼. 재수 없으면 그날은 공치는 건데 거의 1시간 정도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어. 사장이랑 친해? 잘해줘. 우리 같은 애들 오면 너무 좋아하지. 룸에 아가씨 한 명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데 남자들은 초이스하는 재미로 오니까 초이스? 손님들이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되면 그날은 돈 버는 거고 안 되면 대기실에 앉아있다 집에 가는 거지. 돈 못 벌고 온 적 있어? 선미는 희미하게 웃었다. 없어. 우리 같은 애들이 제일 인기가 많아. 거기 있는 언니들은 거의 20대 후반? 같이 초이스 서면 딱 티가 나. 선미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돈이 정 급하면 하루 정도 나가서 일을 했다고 했다. 정산이 깔끔하게 되고 그날 바로 돈이 손에 들어오는 게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금요일에 출근해 주말까지도 일해봤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월요일 아침에 술 냄새를 풍기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선미가 생각났다. 그 당시 선미는 동네에서 싸움으로 유명한 자장면 배달을 하는 오빠와 사귀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술 냄새를 풍기는 선미를 보며 그 오빠와 있었겠지 생각하고 말았다. 하지만 선미는 뭘 잘 숨기는 아이였다. 선미의 집안 사정은 민정이와 제이는 몰랐다. 그런 선미가 자신이 술집에서 일하는 걸 제일 친한 나에게까지 숨겼던 것이다. 나는 선미가 털어놓은 비밀보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었다. 근데 나도 일해도 돼? 일은 쉬워.
오히려 손님들은 이 일을 안 해본 여자를 더 좋아해. 왜? 아무도 안 건드렸으니? 2차 없다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튼 순수한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너는 싫어하겠구나. 선미는 남자와의 첫 경험을 중학교 때 했고 그걸 알고 있는 내가 말하자 때리는 신용을 하며 웃었다. 궁금한 질문을 몇 가지 더 했고 곧 방으로 들어와서 선미와 함께 내 짐을 쌌다. 뭐가 필요한지 선미가 꼼꼼히 알려주었고 한 달 동안 집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설레기도 했다. 동생이 분주하게 짐을 싸는데도 언니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다. 선미가 언니에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는 척을 하기 싫은 건지 친구들의 인사에 한 번도 대꾸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 언니가 늘 창피했고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언니를 창피해 한다는 걸 알고는 엄마는 나를 아주 못된 년 취급을 했다. 그런 취급을 받기 싫어서 가능한 그런 모습을 숨기며 살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루했던 자퇴생의 길고 긴 여행이 시작됨을 알렸다. 엄마가 먼저 긴 여정을 시작했고 뒤이어 내가 출발한 것이다. 우리 둘은 캐리어를 끌고 번화가 큰 도로에 서 있었다. 선미가 2차례 정도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설명했다. 잠시 후 우리 앞에 SUV 흰색 무쏘가 섰다. 에너지 넘치는 그 차에는 남자 2명이 타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 활짝 웃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듯이 운전대에 앉아있는 남자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덩치가 큰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아주 매너 있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이 더위에도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캐리어 2개는 무쏘 트렁크에 실렸고 우리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이 도시를 벗어나지 않은 내가 사는 곳과 먼 동네 정도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운전하는 사람은 가는 내내 둘 다 너무 예쁘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옆에 있는 젊은 덩치 큰 남자는 호들갑을 떨진 않았지만 조폭처럼 말끝마다 형님을 붙여서 말했다. 예, 형님 아닙니다. 형님.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만 말하며 누가 봐도 조폭같이 말을 했다. 그때도 무섭지 않았다. 옆에는 선미가 있었고 선미는 이 차를 처음 탄 것도 아니었으며 종종 알바를 하던 곳이었기에 안심되었다. 도착한 곳은 우선 숙소였다. 캐리어를 끌고 하송식당이라고 적힌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간판만 하송식당이었고 술집 아가씨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인 것 같았다. 원래는 하송식당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했을 법한 방에는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낡은 화장대가 각 방마다 보였다. 주방에는 원형 테이블이 크게 있었고 입구에 이엘 생수통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홀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꼭 필요한 물건 같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물건들이 잡동사니처럼 보였다. 화장실은 내부 제일 끝에 있었고 샤워장은 보이지 않았다. 세탁실 세면대가 있는 공간에는 세수와 양치 정도만 해결할 수 있어 보였다. 선미와 함께 마지막 방인 3번째 방으로 배정을 받았다. 덩치 큰 남자가 캐리어를 가져다 주었고 안에 들어있는 짐을 꺼내 정리할 공간이 없어서 캐리어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꺼내야 될 것 같았다.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캐리어를 보며 이 방은 3명이 쓰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익숙한 듯 캐리어에서 메이크업에 필요한 화장품을 꺼내 화장대 위로 옮기는 선미를 따라서 나도 가져온 화장품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선미는 어디서 재떨이를 가져왔는지 어느새 담배를 폈고 여기서는 담배를 펴야 평범해 보일 것 같아서 같이 담배를 폈다. 여전히 냄새와 현기증으로 힘들었지만 참아냈다. 그때 날씬하고 젊어 보이는 여자가 우리 방 문을 밝은 기운으로 활짝 열었다. 손에 들려져 있는 목욕 바구니를 보고 그제야 테이블 위 잡동사니 속에 목욕 바구니가 심심치 않게 있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곳 숙소에 있는 여자들은 여기서 씻지 않고 근처 목욕탕을 이용해서 씻고 출근한다고 짐작했다. 썸미, 방학했구나. 언니, 선미는 그 여자에게 와락 안겼다. 포옹을 마친 여자가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뭐야, 누구야, 친구? 곧 방으로 들어와서 나를 자세히 보더니 선미에게 말했다.
예쁘다야. 네 친구들은 어떻게 다 이쁘니? 생긋 웃고서 담배를 피려는 듯 재떨이를 자기 쪽으로 당겼다. 그 여자의 담배 연기는 우리 같은 고등학생이 내뿜는 담배 연기가 아니었다. 호흡이 길었고 긴 호흡 동안 진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자세는 불량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담배를 피는 모습이 신기해서 그 여자를 자꾸 쳐다보게 되었다. 고모는 봤어? 아니, 금방 도착했어요. 고모, 여기 하송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해주는 여자들의 사장을 말했다. 선미가 집에서 통화할 때 자꾸 고모라고 불러서 사장인 건 짐작했지만 남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이모라고 하지 않고 고모라고 하길래 왜 그렇게 부르는지 물어보았지만 선미도 모른다고 했다. 다들 고모라고 하길래 자기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했다. 선미는 안 챙겨온 게 있어. 잠깐 편의점에 들린다며 나갔고 그 여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